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6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762일이고요. 네, 곧 이제 만 5년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꾸준히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깊이 읽을 수 있어서 네, 아침에 책모닝에 네, 오늘 역행자고요. 역행자 222페이지예요.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222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현대 사회에선 사실 손실 회피 편향이 별로 필요 없다. 유전자 오작동에 불과하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일 따윈 없지만 원시 본능은 겁을 주며 어리석은 판단을 하도록 유도한다. 포커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다. 포커 게임을 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감정을 배제하고 확률에 베팅하면 된다. 예를 들어 승률이 55%라면 손실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이겨내고 베팅하면 된다. 승률이 55%라면 손실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이겨내고서 그냥 베팅을 해라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게 감정을 배제하고 확률에 베팅하면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정은 그러니까 배제시키고 그냥 계속 확률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죠. 이 사람 한 사람한테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막 끄달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랬는데 저랬는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감정을 배제시키고 확률을 높여라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글 되게 좋아요. 감정을 배제하고 확률에 베팅하면 된다. 확률을 늘려야 돼요. 확률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야?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또 그렇게 될까 봐. 또 내가 거절당하고 상처받을까 봐.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아, 이 사업을 잘 모르는구나. 이 제품에 대한 거를 나는 그냥 얘기했을 뿐이지. 그쵸? 네. 그래서 감정은 배제하고 확률에 베팅한다는 말 참 너무 좋네요. 그쵸? 그래서 철저히 기대감만 계산해서 베팅하면 특정 판을 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게임에서 이기게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당장에는 운동을 해도 당장 성과가 있나요? 골프를 쳐도 당장 성과가 있나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더래잖아요. 프로는 돈을 벌고 아마추어는 돈을 주고 한다. 아마추어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고 프로가 돼서 돈을 벌 때까지는 그잖아요. 돈을 벌 때까지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씨앗을 심는다고 다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과 관심을 주고 물도 주고 영양분을 주고 잘 가꾸었는데 열매가 안 날 경우도 있어요. 썩은 게 날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냥 확률을 많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씨앗이 안 나오면 씨앗에서 열매가 줄기가 자라지 않고 그죠? 나무 줄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 어떻게 할까요? 안 하고 마나? 에이씨 하고 이제 농사 안 짓는 거야. 나무를 안 심어. 그게 아니라 많이 심으면 건강한 나무도 있고 찌그러진 것도 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쵸? 많이 확률을 높여라. 하나 보고 어이구 이거 나무는 안 되겠다 심으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률이 있으면 손실 회피 편향을 이겨내고 승률이 있으면 많이 만나고 많이 어떻게 해서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많이 만나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많이 만나는 행위를 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 많이 만날까. 그쵸? 네. 많이 만나서 핵심적인 인물들을 또 찾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승률이 있으면 손실 회피 편향을 이겨내서 베팅을 하고,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난 잘 한 거야.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난 잘한 거야. 확률상 어쩔 수 없었지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그 확률이 그냥 어쩔 수 없었지. 뭐 그냥 있죠. 예. 그러니까 좀 낙관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행동은 해야 된다. 낙관적으로 해서 포기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은 하되 행동은 하는 거죠. 행동은 하되 이런 그냥 내가 그래 뭐 나는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지금 이 순간에서는 나는 최선을 그때는 다했어. 지금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엄청 중요하죠. 예, 그래서 223페이지 볼게. 당신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인생을 일종의 게임으로 본다. 이 책의 역행자의 인생 공략집이라는 콘셉트를 갖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인생이라는 게임은 좀 독특하다. 인생 게임은 태어날 때 로그인한 후 죽을 때야 로그아웃 되는 초창기 게임이다. 중간에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고 갑자기 팀을 바꿀 수도 없다. 누군가 초반에 크게 성공하는 것 같다가도 몇십 년 후에 완전히 망하기도 한다. 나처럼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고 그래서 어렵다. 그러니까 게임으로 본다는 거죠. 참 젊은 친구가 참 많이 깨달았네요. 참 춥네요, 지금. 창문을 열어놨더니 왜 이렇게 추워요? 잠시만요, 저 추워요. 잠깐. 반바지 입었는데. 웬 바람이 그냥 막 너무 추운데요? 죄송합니다. 창문, 베란다 열어놨더니 엄청 추워요. 여기 45층에 산바람이 막 들어오나 봐요. 추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청은 30대잖아요.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 전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온 거야. 하다 왔는데 또 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어떤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또 성공하는 그런 경험을 또 하는 삶은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너무 젊은 친구가 인생은 게임이다 하고 얘기할 정도로 와 정말 존경스럽네요. 젊은 친구가 우리는 인생의 게임이 아니라 이 인생이 감정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막 판단 분별에 휩쓸려 가지고 막 감정적인 걸 보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 게임으로 즐겁게 봐야 되는데 게임으로 즐겁게 보지 못하는데 이 친구 너무 이 인생을 완전히 뭔가 통달했는 듯한 30대 그렇네요. 이 친구가 되게 존경스럽다. 그렇죠? 네. 우리도 인생은 게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삽시다. 요때는 병원 가서 또 요때는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막 있죠. 막 그러고 있는 또 게임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를 한번 전체 판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전체 판을 보고 해야지 막 곡만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인가요? 그저께였나? 아유, 나 기억이 왜 이렇게 어제였나요? 우리 그 김시연님 요새 안 들어오네. 김시연님 반짝방 그 김시연님 아드님 둘째가 진짜 안 한다고 축구 안 한다고 축구 안 한다고 했잖아요. 축구 안 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속 터졌도 우리 또 이제 저기 그 김시연님은 또 느긋하게 그래 하고 이래 기다리는 스타일보다 막 안달복달 그냥 막 자식 일이라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더니 그래도 어쨌든 서울에 선생님한테 모시고 가고 막 틈나는 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애들 시간만 나면 짬만 나면. 그러더니 헤딩으로 해서 3골 넣고 안 한다는 애였거든. 축구 난 안 할래. 축구 안 할래 그랬는데 마음을 바꾸고 막 그러더니 어떻게 3골 넣고 발로 슛 넣은 게 1골 넣고 4골을 넣은 거잖아요. 야,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야, 인생이 그냥 참 진짜 엄청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쵸? 엄청 축하할 일이죠. 안 할래 하고 했던 애가 그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또 볼게. 초창기 게임인 인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주변에 다른 게이머들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고받으면서 게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게임을 같이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것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둘 다 윈윈하기도 하고 때론 둘 다 망하기도 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죠? 같이 동업을 했는데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싸워서 헤어지고, 동업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윈윈하게 하다가도 그렇게 되는 경우. 동업은 대다수 좀 안 좋아요. 마음을 벗어나서, 그래, 그래 하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진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려놓은 사람. 남편도 그렇고, 어, 남편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진짜 하염없이 놓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진 않잖아요. 서로 자기 이득이 있는 상태에서 동업을 하면 사업을 동업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욕망으로 만나서 저항은 반드시 거친다. 그쵸?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욕망으로 만나가지고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헤어지든지 못 헤어지고 있으면 그래. 뭐 그렇지 뭐 하면서 점점 그래지잖아요. 그죠? 그래지는 것 같아요.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편안해져. 아이고, 최상계님, 또 어제도 또, 아이고, 어젠 또 레겸님이, 아이고, 나는 오늘 아침에 봤네. 깜짝 놀랐네. 어찌나 이렇게들 다 도와주시는지 내가 참. 아, 완전히 그 엄청 도움을 많이 서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게임은 하기도 하고 때론 둘 다 망하기도 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런 게임은 논제로섬 반복 게임이라 불린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선생님은 이름 짓지 말라 하는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상대와 나의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당장 알기 힘든 길고 복잡한 게임이라는 뜻이다. 인생을 살면서 늘 의사결정이 어렵다.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버 이론과 함께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생은 확률 게임이라는 점이다. 확률 게임 이론은 매 순간 역행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는 도구다. 확률 게임은 역행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확률을 높아라. 기버 이론 주는 거. 인생은 확률 게임이다. 내가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늘 의사결정이 어렵다. 그래서 늘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을 할까? 한 주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항상 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릴 때 3살 이전에 트라우마로 인한 상처로 인한 신념, 그 경험으로 인한 그 경험을 계속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경험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결정을 하는 거가 나오니까 딱 웃긴 게 있잖아요. 이쪽에 제가 2월 달에 이사 왔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재밌는 게 여기 그 놀이터가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 여름에 물놀이 놀이터예요.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녀딸 오면 물놀이 너무 좋잖아요. 저도 물놀이 좋아하는데 물놀이 놀이터에 어 물놀이 놀이터에서 막 논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물을 안 틀어준다는 거예요. 뭐 깊지도 않고 있잖아. 차도 뭐 무릎 정도만 타고 있는데 올해 안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틀어주냐고 제가 우리 아들 가갖고 빨리 물 틀어달라 캐라 하면서 내가 막 그랬거든요. 빨리 당신 당장 가가지고 물 틀어달라 캐라 왜 안 틀어주는데 가면서 이랬더니 지금 동대표도 안 뽑히고 아무것도 안 뽑힌 상태에서 운영을 아직 할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대표를 뽑는데 요새 동대표를 뽑대요. 이제 저희가 103동인데 103동에 이제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도 아니 모른 척하고 안 뽑고 말고 옛날에는 막 그랬는데 카톡으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뭐 아파트 아이인가 뭐로 해가지고 해서
뭐 백성애님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누굴 뽑아야 했는데 제가 그들을 모르잖아요. 제가 그들을 모른다면 모르는데 뭐라고 공략을 하는데 요새 의사결정하기 참 좋은 게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이 사람 신상 이력과 이 사람 신상 이력을 딱 집어넣고, 야, 나는 놀이터에 물을 넣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이거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랬어. 그러니까 다른 것도 공략을 다 하겠죠. 뭐 관리비가 싸요. 근데 더 싸게 하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공략은 뭐 두 분 다 뭐 열심히 해놨어요. 누가 뭘 어떻게 되든 뭐 아파트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이제 나는 그랬더니 챗GPT가 뭐 요런 거 물어보고 너는 어떤 게 더 뭐 어떤 걸 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그러더니 이제 그렇게 막 하는데 이렇게 딱 최종적으로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번 투표하고 보냈죠, 그냥. 의사결정하기가,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못하는 것도 병이잖아요. 의사결정을 못하는 것도 그 병이거든요. 근데 의사결정을 챗GPT한테 물어보고, 근데 제가 그들을 잘 모르니까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뭐 50대 후반? 뭐 이렇게 젊은 분들 막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래서 챗GPT가 의사결정하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결과를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가 없다. 그냥 뭐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되든 안 되든 그냥 놓아버리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매 순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의사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의도다. 의도. 저는 소녀딸이 오면 물놀이하고 재밌게 놀고 싶어서 동장을 그렇게 뽑았는데 예, 의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의도로 하느냐 이거예요. 너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느냐. 의도가 참 그게 마음이 순수한 상태에서 순수한 의도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도가 의식 수준을 결정하잖아요. 의도 자체가 의식 수준을 결정해요. 욕망으로 하느냐,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느냐. 조건 없는 사랑이, 그쵸. 네, 내 신념이 다 내려놓아져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점점 더 갈 수 있는 거고. 의도가 중요하고,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썼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느냐에 따라서 자유의지와 순수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의도 자체가 순수한 의도로 했더라면 순수 의지를 쓸 거고, 나의 자유의지를 대다수 많이 쓰죠. 그냥 쉽게 내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맡겨버리는 거, 내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움켜쥐어야 내가 내려놓으면 죽을까 봐. 안 될까 봐. 자꾸 뭔가는 생각과 감정이 빠져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자유의지는 나의 믿음의 신념에 대한 의지, 에고의 의지고 신의 의지는 그냥 놓아버리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의사결정하는 게 어려워서 기버 이론 많이 베풀고 많이 주는 거, 먼저 주는 거, 주고 생각하지 않은 거. 그래서 주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받을 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이론과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생 확률 게임이다. 그래서 역행자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는 도구가 확률 게임. 많이 만나고 많이 해라. 운동을 할 때는 운동 연습도 많이 해라. 그죠? 많이 했을 때 확률을 높였을 때 거기서 잘 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몇 번 해놓고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많이 해보고 확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224페이지 볼게요. 27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형 친구들과 포커를 쳤다. 포커를 치던 첫날, 형들과 큰 패배를 경험했다. 수학여행에서 친구들과 쳤을 땐 내가 다 이기곤 했는데 치욕스러웠던 패배였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나는 경쟁심에 불타 도서관에서 포커 관련 책을 3권 봤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게임할 때 몰래 공략집을 봤던 것처럼 또 공략집을 공부했다. 공략집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형들과 다시 붙었고 당연히 이겨버렸다. 형들은 포커를 5년 넘게 치던 사람들인데 초짜인 내가 이긴 것이다. 책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비결은 뭘까? 포커 치는데도 책 읽고 오고 치고 막 이러는 거 생각도 못했네. 그런 그렇잖아요. 포커를 치는데도 그랬고 친구들과 게임하는데도 공략집을 읽고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준비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그쵸?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공부하고 알아보고 하는 거랑 그냥 뭐 대충 그러겠지 하고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쵸?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지구상의 78% 인구가 감정을 가지고 사는 동물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포커 지식에 입각해서 확률로만 상황을 바라본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와, 이제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포커 지식에만 입각해서 확률로만 상황을 바라본 것. 그게 승리였었다. 뭐 어떻게 하든 뭐 하든 내가 꾸준하게 하면서 감정은 빼고 생각도 자꾸 빼고 내가 할 일만 꾸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또 있잖아요. 에너지가 풍 떨어져 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포커 지식에 입각해서 확률로만 상황을 바라본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예를 들어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커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인생에서 실수를 하는 패턴과 매우 비슷하다. 계속 실수하는 사람들은 평생 실수만 하는 거죠. 어떤 계기가 돼서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실수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경험하고 싶어 하는 패턴. 그죠? 경험하고 싶어서 또 경험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볼게요. 괜히 사람들에게 쪽팔리기 싫어서 상대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베팅을 끝까지 해버린다. 자의식, 뭐,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다 망한다 이거죠. 이 판을 이기면 돈을 크게 딴다는 것을 생각하고 잘 될, 잘 될 것만 같은 상상에 휩싸인다. 안 될 경우를 상상하지 않는다. 소망적 사고의 오류. 안 될 거라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오히려 조금 그래요. 괜찮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미팅을 하다 보면. 근데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걸 아예 안 보는 거예요. 본인의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걸 안 보고 하는 경향이 많죠. 근데 반드시 그게 또 올라와요. 무의식에서 막 꾹꾹 눌러놨던 거는 막 올라오게 돼 있어요. 언젠간 올라온다 그러셨거든요. 작은 거든 큰 거든 언젠간 올라온다. 몸으로 나오든 뭐로 나오든 에너지로 어떻게 오게 돼 있다. 그걸 이제 풀어 헤쳐야 되는 거야. 재맥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소망적인 사고의 오류,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경우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서 진짜 잘 되고 에너지가 완전 강력하면 몰라. 근데 에너지는 약한데 안 될 거라는 건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잘 내면을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볼게. 내가 지금까지 계속 졌으니까 이번에는 이길 거야 라고 착각한다. 도박사의 오류래요. 도박사의 오류는 지금까지 졌으니까 요번에는 이길 거야. 요번에는 이길 거야 하면서 도박을 하다 다 날리는 거죠. 또 볼게요. 도박의 오류, 소망적 사고의 오류, 자의식 보호. 또 볼게요. 여러 번 지고 화가 나서 이성적으로 확률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간만 믿고 베팅한다. 간만 믿고 베팅한다. 아, 요럴 땐 될 건데, 요 정도 될 건데 하다 간만 믿고 베팅하다가 돈 많이 잃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쵸? 확률 게임이 아닌 감정 게임이다. 요땐 요런데, 요럴 때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 요럴 땐 이런데, 이런 거 있죠. 그거는 확률 게임이 아니라 감정 게임이다. 그래서 우리 사업도 감정 게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 게임으로 하는 것이고,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을 배제하고 확률에 베팅한다. 확률 많이 만나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떤가는 내일 1763일차는 내일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좋은 것도 많이 배웠죠.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그쵸? 확률을 높여라. 확률을 높이고 내가 감정, 그쵸? 확률에 높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역행자께서 네 내일 또 토요일이에요. 그쵸. 진짜 일주일 빨리 지나가요.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9월 6 일 7일 깨달음 시크릿 있습니다. 인생을 확 바꾸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추천을 해 드리고 싶은 교육입니다. 네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음성어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